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LG전자 하락이 지속되는데요. 다시 이렇게 22만 3천원 선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정비해렸던 상태로 21선과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 막론하고 여기는 우리의 대응 구간,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미장도 그렇고 우리 국장도 그렇고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LG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에 대한 합,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의 장이 대변을 하듯 단기간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좀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6월의 첫째 주 히든 종목까지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우리 LG전자 어쨌든 이 뉴스가 붙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LG전자에 대한 신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피지컬 AI. 지금 이 클로이드도 상반기로 좀 앞당겨진 상태죠. 악시움 또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 두 가지 호재가 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LG전자를 보면서 이 상승의 주체가 이제는 외인들에서 기관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쩔 수 없이 분명 빠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번 주만 기관들은 거의 8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게 지금 당연히 빠져나간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지금 이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건 여전히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도대체 왜 빠진 거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 쉽게 말하면 최근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광반도체, 방통신, 휴머노이드로 이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섹터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최근에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이 오늘은 수급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바이오가 받았었죠. 오늘은 2차 전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나서 우리 LG전자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왜? 버텨갈 수 있는 명분을 진작에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다렸던 구간, 이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에는 확실하게 매수를 해내는 거, 그게 이제 지금 구간이죠. 요 5일선과 11선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3월달 이후 이러한 웅덩이가 나올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단연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과 이란은 60일 휴전안을 가져갔었죠.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 고통스러운 구간은 있었지만 이때 우리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이 나왔었는지 이번 구간 역시도 우리는 마냥 올라갈 수만 없다는 걸 인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분할로서 접근을 해야죠.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 근래의 추세를 보았을 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에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27일 어저께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28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오히려 소외를 받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OTT 관련주, 이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빠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넷플릭스의 10대1 액면 분할 공시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 타이밍이, 게다가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요 중심선, 바닥을 지표하는 중심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삼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 기세를 이어갔던 요 시점, 요 봉 있잖아요. 주가는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거래량 매집봉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던 와중에도 이탈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렇게 마냥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도 어제 이 봉 보시면은 쏟아냈던 구간,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종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나올 시점, 마냥 빠질 수 있는 차트는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중심선도 지키면서 어제 마감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죠. 어제 이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알로이스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알로이스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94%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약 1% 정도 띄고 시작을 한 거니까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 이상의 수익이 무난하게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여러분들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LG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 이에 대한 하락이 다소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이 구간은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조금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밑에 21선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장세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약 18만 5천원 부근이지만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은 여러분들 요 5일선과 11선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간이죠. 자, 왜냐하면 이 LG전자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이렇게 상승세를 탄 LG전자는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LG전자의 특성,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한다는 이러한 특성, 분명 지금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21선도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장세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일단은 털리지 않고 이 버텨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섣부른 매도 당연히 금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제의 미장은 보합 속 상승세를 그래도 좀 이어갔었는데요. 다우존스가 좀 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오늘의 우리 국장을 보면 정반대의 장이 좀 펼쳐졌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쏠림 현상, 게다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몰린 돈만 어제 오늘 1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들이 팔아버리니까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나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당장의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크게 볼 필요가 있죠. 거시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우려했던 이 세 가지 리스크,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이제는 모두 끝이 난 상태라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 호실적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지겹도록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합의 직전에 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문제도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장은 지금 이러한 전제가 어쨌든 깔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쫄지 말고 공략을 해야죠. 떨어질 명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의 장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은 또 순식간에 장세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돼요. 자, 일단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오늘의 봉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세는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